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네.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아이, 그냥 50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50견이 그냥 나아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긴 했는데, 아유, 내가 또 무서워가지고 이걸 또 할 수가 없고. 아유, 근데 또 어느 때는 또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팍 수술을 해버릴까? 아니면 그냥 수술이 하면은 이게 또 확 좋아질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아, 또 한편으로는 남들 다 겪는 그냥 그 흔한 50견 때문에 무슨 또 수술까지 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50견이 심해지면 꼭 수술이 필요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 수술의 여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될까요? 수술 결정은요, 사실 환자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내 몸이 아니라 남의 몸에 칼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의사가 칼을 대는 게 아니면 상해요, 상해. 그쵸. 큰일 나요. 이거 철컹철컹하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어렵게 받은 이런 이제 능력을 네. 잘못하다 보면은 그 환자분들이 오히려 수술하고 그래서 더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도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렵게 고민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을 피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어깨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우리 조남수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방송 촬영하기 전에도 사실 수술하는 날이라 여러분들 수술을 좀 해드리고 왔는데요. 어깨 수술하는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여러 질환들도 많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뭐 이 환자분이 수술을 통해서만 좀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고 수술을 통해서만 이 통증이 좀 없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권유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 경우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죠. 네. 요즘 살도 찌고 운동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알려주는 다양한 운동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리핏 홈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요가, 댄스, 스트레칭, 그리고 또 통증 완화 운동까지 이 모든 걸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요? 지금 문자로 바로 신청하세요. 뭐 어깨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제 질환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급성 외상에 의해서 오신 경우 같으면은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외상에 의해서 뭐 어디 어깨 주변에 골절이 생겼다 이러면은 당연히 뭐 고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뭐 뼈 이런 골격 구조 말고도 힘줄 뭐 또 근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어깨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힘줄이나 뭐 인대 이런 데 파열이 생겼다. 이러면은 이제 급성으로 생긴 경우는 또 봉합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든지 초기에 치료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수술까지 갈 일이 없는데 모든 이제 방치가 돼서 만성화됐을 때, 만성 질환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통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깨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이런 골격 구조 이외에 많은 구조물들이 주변을 싸고 있고 좀 복잡하게 또 신경 혈관도 얽혀 있고 한 이런 관절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수술을 또 이제 겁내하셨을 것 같고 또 실제 수술할 때도 이제 지금처럼 다양한 이런 내시경 수술이나 관절경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는 다 열어서 하고 하다 보면 좀 수술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수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수술들은 요새 다 내시경으로 하고 관절경으로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관절을 다 열어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아직도 열어서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런 수술 장비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술들이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큰 또 걱정으로 수술을 너무 또 이렇게 또 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든 게 지금 원장님께서 수술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잠깐 네, 이렇게. 예. 저희 어렸을 때 병원놀이나 이런 거 하면 자 메스 막 이러고 이렇게 그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인상이 이게 내시경 할 때 이렇게 보통 하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진짜. 그쵸. 아주 제 날카로운 이 그쵸 제가 좀 날카로워졌죠. 관찰력도 뛰어나시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요즘에. 예.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 예. 그 아까 사연 주셨던 분은 그 50견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50견은 저절로 낫는다 뭐 이런 썰도 많고 그런데 주변에서 또 50견으로 수술을 했다. 나 50견 수술했어 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 50견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50견이라면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좀 쪼그라들어, 늘러붙어 유착이 돼서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경하게 왔다가 뭐 생활하면서 또 잘 풀어진 경우에는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도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속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지내다가 또 계속 무리가 되고 염증이 빨리 안 낫고 하는 경우는 이런 유착이 계속 심해지고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엔 더 굳어져서 운동 범위는 계속 줄어들고 180도까지 올릴 게 한 90도밖에 못 올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인이 풀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깨 환자 위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그런지 저는 의외로 이제 50견 환자분들도 수술을 좀 권유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유착이 좀 진행돼서 어깨 강직이 굳은 정도가 좀 진행되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술까지는 얘기 드릴 질환이 아닌데 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빨성으로 이유 없이 어깨가 굳어진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외상이나 아니면 어깨 힘줄 파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또 어깨가 굳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다른 질환과 동반된 경우에는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깨 수술 중에 이제 대표적이라고 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죠. 근데 그 회전근개 이제 파열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찢어진 경우도 크게 찢어진 경우도 있고 뭐 작게 찢어진 경우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이제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 수술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어깨 힘줄 파열이 좀 경미할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그냥 뒀을 때 계속 이 파열이 더 진행돼서 기능이 악화되고 나중에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뭔가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제 봉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파열을 옷의 비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옷이 이제 오래 입다 보면은 해지고 닳고 해서 구멍 나듯이 환자분 어깨 힘줄도 많이 쓰고 생활하고 열심히 지내다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힘줄이 해져가지고 파열이 생긴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구멍이 나게 되면은 이제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깨를 안 쓸 수도 없고 계속 쓰다 보면은 계속 그 주변으로는 또 힘이 걸리고 부하가 걸리다 보면 힘줄 파열이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뭐 지퍼 현상이란 표현을 좀 써요. 지퍼가 한번 이렇게 딱 걸려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 열리면 북 이렇게 쭉 열릴 수 있듯이 한번 해지기 시작하면은 팔을 쓰면서 그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좀 부분적으로 조금 손상이 있을 땐 모르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조금 이제 진행이 돼서 계속 쓰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땐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이제 과거에는 뭐 열어서 실제 이제 그 파열부를 보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요새는 이제 다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봉합은 뭐 요새 용이하게 잘 할 수 있을 만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술 술기나 장비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내시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초기에 힘줄 질이 괜찮을 때 봉합하게 되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 오래 방치가 돼서 힘줄 질도 좀 쉽게 얘기하면 옷을 꼬맬 때도 옷이 천이 뭐 좀 찢어지는 졌지만 이 천감이 옷감이 뭐 쌩쌩할 때는 꼬매놓으면 거의 새 옷처럼 만들 수 있는데 다 헐어가지고 너덜너덜 된 것 같다 꼬매놓으면 뭐 새 옷처럼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구멍은 막아줄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조금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힘줄이 너무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그래 좋은 상태에서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항상 꼬매놓고 나면 이제 재파열 아니 멀쩡한 힘줄도 끌어줘서 수술하게 되는데 꼬맸다고 뭐 이게 그냥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재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상태에서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셔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수술을 너무 이렇게 깊이 하시지 말고 필요할 때는 받으셔야 또 향후에 더 악화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요, 제가 예전에 또 들은 거로는 이 어깨에 돌이 생기는 그 뭐지? 석회성 건염? 그걸로 응급실까지 갔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수술이 좀 필요해요? 예, 이제 석회성 건염도 막 급성 염증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불이 났다고 표현을 좀 드리는데 맞아. 어깨에 불이 났다 싶게 진짜 나는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가 돼서 진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좀 그래도 가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석회성 건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술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제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이 돼서 그게 화학적으로 염증을 야기할 때 이제 심한 통증을 야기하는데 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 이런 염증만 잘 조절하고 통증만 조절하면은 굳이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가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은 자꾸 이런 염증이 계속 재발해서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하게 보통은 조절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런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계속 불편을 좀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석회가 힘줄 속에 좀 큼지막하게 자리 잡아서 진찰을 해보면은 힘줄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석회 때문에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이제 충돌 증후군 비슷한 이런 증세를 야기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원인이 되는 석회를 좀 제거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주 좀 드문 경우에 제한적인 경우에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이제 어깨를 전문하는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경우에 해당되면은 수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통증에서 좀 해방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우리가 이제 어깨를 이제 들거나 움직일 때 보면 털컥하면서 막 아프고 걸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또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제 수술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충돌 증후군 중에서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지 또 어떤 수술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제 어깨 힘줄 질환이 이제 파열까지 가기 전 단계로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서로 마찰이 되면서 해지듯이 생기는 것이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는 어깨 관절 위에 힘줄이 덮고 있고 그 위에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견봉이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줄이 이제 항상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라도 매끈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소위 이 속에서 이제 마찰이 되고 오래 쓰시면서 좀 힘줄이 해지고 그리고 이제 위에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견봉이란 뼈가 매끈하면 좋은데 쓰다 보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이제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에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골극이란 뼈가 자라게 되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충돌 증후군의 증세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견봉이 뭔지 몰라가지고. 힘줄을 덮고 있는 위에 어깨 봉우리 같은 뼈입니다. 여기 요런 건가 봐요. 위에 이렇게 만져집니다. 예. 이게 이제 타고나기로는 매끈매끈한 그냥 뼈인데 힘줄을 덮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어깨 봉우리 그래서 견봉이라고 하는 뼈인데 오래 쓰고 생활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여기 힘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조금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뼈가 좀 자라나는 거죠. 그걸 소위 이제 골극이라고 그러죠. 단단한 바위도 몇십 년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듯이 그게 한 번에 쭉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쓰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어깨 사진만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좀 예측이 됩니다. 이분은 팔을 많이 쓰셨구나, 운동을 많이 하셨구나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약간 좀 손을 봐드리는 게 약간 좀 이제 다듬고 청소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어깨에는 진짜 참 다양한 질병이 있고 다양한 수술법도 있고 뭐 질병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되게 이렇게 훌륭하게 예쁘게 잘 알아서 수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 때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결정을 했으면 뭐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또 따로 있는지도.
고려해야 될 점이 뭘까요? 담당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이제 권유드렸을 때 뭐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이 무엇인지 또 왜 꼭 수술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뭐 본인이 하는 직업이나 일이나 아니면 또 운동 이런 것들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기능적인 걸 원하는지 이런 욕구도 이제 본인 이제 이런 수술 후 호전되는 이런 상태와 함께 비교해서 수술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본인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수술은 현재 상태를 또 호전시키는 목적도 있고 향후에 더 악화되는 걸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좀 이해를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면은 크게 후회 없는 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제 수술합시다. 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요? 예, 한참 과잉수술 얘기할 때는 뭐 수술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과잉수술하는 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 그 의사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 10여 년 전쯤 보면은 이제 척추 수술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다리 마비가 돼가지고 절어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적절할 때 수술을 못해서 이제 생긴 이제 그런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고민한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꼭 수술이 필요할 때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일부 과잉 수술하는 이제 그런 의사나 그런 병원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요 보통 한 두세 군데 보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으면 사실 수술한 게 맞거든요. 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수술도 옛날처럼 그렇게 뭐 힘든 수술도 아니고 특히 어깨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은 수술들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술을 이제 두려워해서 나중에 뭐 더 큰 수술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진짜 평생 아프고 장애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다시 꼭꼭꼭 누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펴지는 소리 들어봤나요? 딱 봐도 척추. 들으셨죠?